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소환 날짜, 이 공방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냥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서 8월 30일에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한 날짜가 23일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아니다, 24일에 가겠다, 바로 다음날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다음날 가겠다고 한 게 다음 주, 그게 이제 지금 시작하는 2주죠. 2주에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 시간 없다는데, 그리고 체크해 봤더니 민주당 출입 기자들한테 정기적인 최고위원 회의나 이런 거 외에 이재명 대표의 다른 일정이 없다. 그 시점까지 23일까지 그랬는데 엊그제 보니까 일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생긴 건지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이 출석하라고 한 30일에 보니까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일도 충분히 출두할 수 있죠.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니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잡아놨습니다. 취임 1주년은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에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근데 오늘 안 합니다. 이거를 안 하고 31일에 하겠다. 이거는 의도적인 본인의 일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검찰 소환 날짜 이런 것들을 피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충분히 의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검찰이 24일 조사받겠다 하는 거를 거부한 이유. 그거 뻔하죠. 왜 그러냐면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방해 의혹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 사법방해라는 것이 결국 컨트롤 타워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위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강력하게 드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박찬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인 이우일 경기 용인 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야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회유한 의심이 들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했다.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러면 박찬대 최고위원한테 그러면 시키지 않은 짓을 한 거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대 최고위원 이번 주에 나오라고 지금 소환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천준호 비서실장 이 사람 역시 중간에 이런저런 사법방해에 연루된 것 같은 의혹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야 이재명 대표한테 그 부분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북송금 문제 쌍방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이게 결국 연결된 문제니까 이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이걸 알고 있었느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만난 후에 보고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30일 조사 이건 불가능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 후에 또 날짜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라 이래서 25일에 8월 임시국회를 조기에 끝내버렸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번 주밖에 없는 건데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전에 제가 24일 조사라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다음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갑자기 이재명 측의 박성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야욕의 발로다.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다. 대표가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로만 당당이고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잘 알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어깃장을 왜 놓느냐? 뭐 결국은 지지층 결집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하는 건데 글쎄 뭐 검찰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가면서 뭐 이런 식의 여론전이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인식이 될까?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뭐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민주당 지지층만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투표는 민주당 지지층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 국민의 뜻, 이걸 괴리시키는, 거리가 있게 만드는 정치행위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한 정치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가 없는 주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회의가 없는 주간을 딱 봤더니 11일부터 16일 그 주 9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9월 셋째 주가 되는 거죠. 정기국회 그 회기의 지금 일정이 어디까지 확정이 되어 있냐면 1일이 개회식, 그 다음에 5일부터 8일 대정부 질문, 이것도 본회의죠. 그 다음에 18일,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다음에 21일, 25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사실 조사받을 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또 역제안을 합니다. 9월 4일, 이때 본회의 없지 않느냐? 9월 4일 날 나와라. 이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까지는 이재명 대표는 9월 셋째 주,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조사받겠다고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9월 4일 본회의 없으니까 그날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게 지금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나 못 나가, 9월 셋째 주에 나갈 거야 라고 끝내 버티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이 뭐 무슨 긴급체포 뭐 이런 걸 통해서 긴급체포해서 조사해서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하고 그거는 뭐 요건이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거의 현행범인 경우에 가능한 일이고, 또는 뭐 무기 그다음에 뭐 장기 3년 이상 징역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긴급 체포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해당 안 한다. 또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다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워낙 정치적 논란이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곤란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난 9월 셋째 주 아니면 못 나가 이렇게 버티면 방법은 없다. 그러면 그냥 이재명 대표 그 뜻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9월 4일과 9월 11일, 16일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중간에 어디에 본회의가 없을 때, 아니면 뭐 지난번 성남 FC 사건처럼 토요일 주말 이런 때도 뭐 가능한 일이죠. 협의만 된다면. 그래서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게 최선이고,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지정하는 주간에 검찰이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이 그렇게 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힘겨루기, 신경전이 왜 벌어지느냐? 아까 이재명 대표 측은 결국은 어떤 본인의 지지층 결집, 국민 여론전을 통해서 검찰이 너무 심하게 제1야당 대표를 오라가라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일기를 기대하는 것일 것이고, 검찰은 자기네들 수사 일정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런 우리한테 조사까지도 특혜를 요구한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자, 검찰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이런 것들은 거의 정치적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글쎄 좀 애매합니다. 아마 검찰 쪽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냐면 수사
받는 사람이 뭐 이날 안 되고 저날 안 되고 조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일종의 특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 하는 사람이 또 엄청 많다. 그것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지리하게 전개되는 측면. 그래서 이재명 수사에 대한 피로감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너무 이재명 수사를 질질 끈다. 그거는 뭐 물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워낙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입을 열지 않고 그래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일반 국민들은 상세하게 그 내용까지 들어가서 뭐 이게 누구의 문제냐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인상적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의 피로감은 분명히 있다. 그건 뭐 명확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거의 뭐 막바지 국면이죠. 이제 남은 거는 뭐 정자동 의혹 정도? 그 정도가 남았을 텐데 막바지 국면이긴 한데 여하튼 이런 문제들을 좀 조기에 매듭지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들도 지금 중도나 아니면 야권에서는 뭐 물론 많이 있고 중도층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검찰이 좀 차단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검찰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원래는 해서는 안 되지만 뭐 이거는 정치인 조사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 특수통 수사 뭐 이런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은 뭐 공안부 검사식의 정무적 판단. 왜냐면 이 피로감이 자칫 잘못하면 역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러면 이재명 조사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끝까지 버티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것이고요. 다만 협의를 해서 날짜를 다시 4일과 11일, 16일 그 사이 3주, 9월 3주 이 중간 어느 지점에 합의를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